취했나 우리가? 왜 이게 맛있지? 왜 맛있지? 안녕하세요 감칠분들. 네, 마스터 셰프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혁신 마스터로 찾아온 최형욱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최형욱입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혁신 마스터 촬영할 때 당시 위스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위스키 얘기 한번 해보자. 같이 재밌을 것 같다. 아, 네. 그랬나요? 위스키 마시자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요? 난 놀자고 한 건데 막 일로 만들어 버리시네. 아, 이왕 하는 거. 저 오늘 그래도 귀한 술 준비했습니다, 저도. 예. 어때, 만족하십니까, 저희 리스트? 네네네. 뭐 이제 뭐 따냐 안 따냐가 중요하지 뭐. 준비한 건 뭐. 따진 게 있긴 한데 안 딴 것도 있어요. 지금 비싼 게 있는데 분위기상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왠지 홀릴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보겠습니다. 몇 병을 따나. 딱 보시면 딱 네, 이해하시겠죠? 일본 위스키 쪽으로 준비했고요. 삿포로, 니카 위스키, 그리고 산토리 지금 두 가지 나누면서 뭐 역사적인 이야기랑 저희가 등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떠든 것보다 제가 맛있는 하이볼 먼저 나 언제 주나 지금 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쿠빙에서 만드는 방법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레몬 하나 넣어주시고. 하이볼 즐겨 드세요? 가끔 먹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울 때. 깔끔하잖아요, 맛이. 깔끔해서 뭐든 어울리기 좋은 것 같아요. 배도 안 부르고. 요즘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이볼 즐기고 있어가지고 좀 강하게 드십니까? 다른 좋은 게 있으니까 첫 잔은 강하지 않게 먹겠습니다. 아, 좀 먹여야 되는데 딱 안 걸리시고. 얼음에 안 닿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탄산이 원래 얼음이랑 닿으면 이제 빨리 기화가 되니까. 맞아요. 네. 과학적인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그게. 아주 공대생이죠. 네. 자, 여기서 저는 위에 살짝 터치 더 합니다. 가니시 대신에 가쿠빈을 한 방울 더. 가볍게 이제 이 정도만 돌리는 걸 끝냅니다. 자. 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세요. 오늘 그리고 또 안주로 제가 카라게 준비했어요. 우리나라는 치맥 문화가 있잖아요. 피맥, 치맥.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하이카라라고 해서 요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일본이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네. 이거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카라게 하나 드셔보세요. 네네. 근데 요건 제 스타일로 요 가볍게 좀 매콤한 이것도 먹을 수도 있고. 한국 스타일로 또 덩어리가 크네요. 네, 맞죠. 좋네. 괜히 남으셨네요? 한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낚이지 않으시네. 오늘 시작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쪽 먼저 갈까요? 우리 그 감칠이 분들이 네. 왜 이쪽부터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위스키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그냥 위스키를 좋아해서 네네. 저는 원래 IT 기술 전문가, 혁신 전문가인데 어깨 넘어서 이렇게 듣고 네, 그런 기준으로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일본 싶어요. 스피치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일본의 위스키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쵸. 100년 네. 조금 넘었죠. 100년. 작년에 야마자키 100주년. 100주년 나왔어요. 그 올해가 이제 101년이 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 주역이 두 명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다케추르라고 써 있는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다케추르 마사타카라고 하는 이 사람. 네네.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 썬토리, 우리는 산토리라고 부르는 썬토리 회사를 만든 창업자 토리 신지로. 이 두 명에 의해서 사실 일본의 위스키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네. 보면 되고요. 사실은 이 토리 신지로는 원래 리커샵 이걸로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리커샵을 하다가 뭐로 대박이 나냐면 포토와인을 파는데 이게 당시 이제 일본이 와인, 일반적인 와인만 먹다 달달한 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을 딱 네네. 먹으면서 이제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토리 신지로는 이제 진짜 술을 만들고 싶다. 위스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게 생각을 대단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에 위스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래서 야, 위스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합니다. 그때 등장한 한 명이 바로 이 다케추로 마사타카. 이 다케추로 마사타카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집이 양조장이에요. 사케 양조장. 집이 대대로 그냥 술을 만들던 네. 사람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케를 배웠고 크면서 이제 사케를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사케 만들고 소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위스키라는 걸 처음 봐요. 그래서 위스키라는 술이 있구나. 이거 일본에 없는 술인데 이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 다케추르가 이 1918년에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떠나요. 그 당시 대단한 것 같아요. 국비장학금은 아니지만 사비장학금을 받고 떠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래스고우 대학에 가서 이제 양조학의 화학을 공부를 하고 1918
18년에 공부가 끝나고 19년에 드디어 양조장에 견습생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양조장이 바로 롱몬 디스틸러리. 거기서 1919년에 일을 하고, 그 다음 이제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이 다케추르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하숙집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일본 드라마로도 유명하게 나왔죠. 네, 맞상이라고. 예. 그 리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1920년에 또 다른 증류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헤이즐번. 헤이즐번은 캠벨타운에 있는 디스틸러리고 1925년에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침체기인가요? 그쵸. 19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금주법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술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위스키를 엄청 먹던 애들이 술을 못 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위스키 양조장들이 다 이제 망하고 막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때 이제 헤이즐번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걸 스프링뱅크를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그 캠벨타운에 지금 사실은 가장 터줏대감이면서 가장 맛있죠. 저희 먹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요거를 스코틀랜드를? 요거 조금씩 우리 예. 왜냐면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피트 향이 싹 올라오네요. 네, 싹 올라오네. 10ppm 정도. 10ppm까지? 와, 맛있네요. 이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술이에요. 복잡하거든. 맛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향과 맛이 다 올라와요. 자두, 복숭아, 피트. 쉐리 계열의 이 과일이랑 뭐 진짜 복합적으로 달콤하고 꿀이랑 뭐 완전히 다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면서 이 피트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향은 피트 향인데 먹을수록 그 피트 향이 싹 같이 감겨요. 와, 이게 너무 괜찮네요. 피트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저게 이제 2.5회 증류를 한 위스키입니다. 2.5회. 예,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5회. 그러니까 2번 증류한 것과 3번 증류한 걸 합쳐서 만든. 그래서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 다케추르가 네. 헤이즐번이라는 증류소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저 캠벨타운에 같이 있는 증류소고, 지금은 헤이즐번이라는 이름으로 스프링뱅크가 위스키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한 건 아니고 1925년에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에 그 이름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그때 양조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스프링뱅크가 와, 팔고 이게 있고. 그때 방식이에요? 네네. 완전 수작업. 오. 저 캠벨타운의 스프링뱅크는 뭐로 유명하냐면 저게 1년에 지금 한 많이 나와봐야 11,000병, 15,000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수작업, 몰팅도 수작업, 그 다음에 증류도 수작업, 모든 걸 기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케추르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 다케추르는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정말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토리 신지로가 이제 다케추르랑 만났잖아요. 근데 토리 신지로는 대중적인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위스키. 근데 다케추르는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온도도, 기온도 스코틀랜드랑 비슷하고 물도 그렇고 이제 글로 가고 싶은데, 이 토리 신지로는 대중적인 걸 만들고 싶어서 안 된다. 오사카 근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처음으로 찾은 부지가 어디 있었냐? 야마자키에 있었어요. 야마자키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굉장히 맑은 물이 흐르고 개천 3개가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고 그러다 보니 위스키 만들기 되게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1924년부터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야마자키. 왠지 그걸 까야 되나 지금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순서대로 까고 있는데 지금 요게 아직 있네요. 까죠 뭐. 아 진짜 깝니다 오늘. 네. 술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야마자키라는 증류소를 만들고 드디어 이제 증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24년. 재밌네요. 이해가면서 같이 먹으니까 이 스토리대로 먹으니까. 야마자키. 지금 101년 된 고소한 향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야마자키 12. 이 야마자키 이 위스키들이 유명해진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NHK에서 맛상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그 맛상이라는 드라마의 맛상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다케추로 마사타카. 이 리타가 애칭으로 자기야라고 부를 때 이제 맛상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1년 반 동안 2014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해서 2015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기, 우리나라 대장금 같았던. 그게 왜 긴 줄 아세요? 왜 길었어요? 한 편당 15분짜리였어요. 그 100편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5분짜리야. 15분짜리가 이게 너무 편수가 너무 길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맛상 드라마의 인기 이후에 일본에서 이 썬토리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기고, 그 전까지는 엄청 쌌거든요. 갑자기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1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케추르는 1913년에 들어갔다가 1924년에 이제 퇴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24년에 홋카이도 우리 북해도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요이치라는 곳에 스코틀랜드랑 굉장히 기온도 비슷하고 날씨도 비슷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니카 위스키를 만듭니다. 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니카 위스키들. 네. 쉽게 말하면 이 다케추르는 셰프예요, 셰프. 진짜 옛날 오리지널을 되게 추구하는, 그냥 배운 그대로를 하려고 한 사람이었고, 그 토리 신지루 같은 경우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가죠. 그래서 같이 만나니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변했을 거예요, 다케추르도. 근데 젊었기 때문에 셰프들도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해, 절대 싫어. 근데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아요. 아까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드라마 얘기도 했는데, 스코틀랜드 여자가 오다 보니까 주변에 외국 여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임이 많이 형성됐어요. 거기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고 있다가 10년 되고 딱 퇴사한 뒤에 그들이 투자를 해줘서 니카 위스키를 만든 겁니다. 그 니카 위스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선토리는 이제 토리 신주의 이름에 태양을 붙여서 센토리인데, 도대체 니카는 뭘까? 그 증류소를 1924년에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위스키는 바로 만들 수 있나요? 뭐 바로 못 만들죠. 증류해서 오크통에 집어넣고 숙성을 해야 되잖아. 미니멈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3년 동안은 팔 게 없는 건 굶어 죽잖아요. 아, 사과 주스.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 3년 동안 북해도에서 유명한 사과를 가지고 사과 주스, 사과 식초, 사과 브랜디를 만들어 팝니다. 그래서 니카는 니폰 가주, 그러니까 일본 과즙의 약자예요. 그래서 주스를 판 회사가 원래 니카입니다. 정말 근데 제가 북해도 갔을 때 그 사과 주스를 먹었는데 아주 섬세한 탄산이 있는 주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죠. 지금도 니카에 가면 사과 주스 팔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되게 우리 마스터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도 사실 바뀌었는데 둘 다 바뀌어요. 야마자키는 대중적인 술을 만들고 싶었어. 왜냐면 일본인들은 스모키한 거 싫어해. 근데 다케추르는 스코틀랜드의 그 약간 피트하고 스모키한 위스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야마자키 먹었지만 이거는 스모키가 아예 없잖아요. 부드럽고, 네,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근데 스모키를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니카가 이제 등장하니까. 반대로 니카는 이제 요이치에서 열심히 스모키하고 피티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의 다양성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부드러운 위스키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후에 두 번째 만든 증류소가 바로 미야기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센다이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피티하지 않고 스모키하지 않은 위스키. 반대로 선토리는 우리도 이제 스모키하면서 조금 색다른 위스키를 만들자.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찾은 게 바로 하쿠슈라는 장소고요. 거기에서 약간 스모키하면서 청량하면서 굉장히 상쾌한 위스키를 만든 게 바로 이 하쿠슈.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둘 다 변한 거죠. 얘는 니카를 닮아가고 얘는 선토리를 닮아가고. 뭐 마셔야겠죠? 따 있으니까. 네, 하쿠슈. 12년.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좋아합니다. 그냥 이 색깔, 병 색깔 보시죠? 그냥 풀이야, 풀. 그냥. 하쿠슈는 1973년에 만들어진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솔향? 맞아. 네. 하쿠슈. 이 청량함. 그리고 여기 요이치 같은 경우는 석탄을 넣어가지고 직셀까지 직화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피트 향이 되게 강한 거고. 사실은 얘네들은 다 증기증류를 해요. 맞아. 증기증류를 해야지 제어하기도 쉽은데, 유일하게 이제 요이치가 증기증류를 안 하고 직접 불을 갖다가 떼니까 이게 온도 조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동시에 아주 강렬하고 개성 있는 맛을 뽑아내기 되게 좋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셋 중에 요이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요이치 안 땄네. 지금 얘네들은 아니거든. 얘는 아니거든. 자, 요이치. 저는 요이치 너무 좋아합니다. 술 못 드시는데 계속 와, 이게 잔이 계속. 자, 요이치. 요이치입니다. 지금 얘를 먹고 얘를 또 먹으니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구나. 알겠죠? 이제 또 와다. 그 이야기의 이 스토리가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 스코틀랜드 그 지역에 있는 술이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만든 거잖아요, 오리지널로. 마찬가지로 다케추르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청량감이랑 피트감이 더 좋아, 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전에 이제 피트 되게 싫어했어요. 왜? 병원 향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요오드 맛? 이런 그런 맛들이 너무 좀 싫어했는데, 저도 위스키를 조금씩 먹으면서 이 피트 향이 좀 계속 진짜 이 매력을 느끼는구나. 저 피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옥토모어도 마십니다. 저 브레이드 피트도 좋아합니다.
아하. 요이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이치 미야기교 이후에 드디어 다케추르라고 하는 이제 사실 오마주한 위스키가 나오죠. 본인의 이름을 딴. 다케추르.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위스키랑 다르게 퓨어 몰트라고 써 있어요. 퓨어 몰트. 우리는 싱글 몰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만 퓨어 몰트라는 말을 씁니다. 미야기고 먼저 먹을까요? 미야기코 먼저 그렇죠. 먹죠. 네네. 미야기코로 네, 미야기코 먹고. 먼저 마시고 다케추르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집에서는 네. 미야기고 많이 먹습니다. 미야기코도 좋습니다. 스파이시하고 과실량도 좋고 녹록임도 좋고.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네, 다케추르. 다케추르 이거 드시겠어요? 네. 네. 너무 부드러워. 이게 일본 위스키가 난 뭘 느껴지냐면 약간 좀 테피미가 느껴져요. 축축 젖은 나무 느낌. 물론 이제 나무도 미즈나스라 해가지고 물 참나무로 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캐스크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얘들만의 그 침향 맛 향이라 해야 되나? 그런 향도 느껴지면서 동양적인 그런 좀 축축 젖은 나무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습한 느낌도 들면서 약간 좀 그걸 좀 저는 좀 살짝 테피미라고 봐요. 약간 시간이 네. 축적되고 네. 그 축적된 것 속에 뭔가 자연과 그다음에 비와 물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복합적인 맛. 네. 저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마셨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 썬토리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레인 위스키 등장. 이 썬토리에서 우리도 그레인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이제 야마자키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물량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가격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1972년에 치타라는 증류소를 만듭니다. 얘네들은 그레인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뭐 쌀과 밀과 여러 가지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런 애들이 등장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도 블렌디드입니다. 맞아요. 각구빈도.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왜? 얘네는 연속 증류기를 씁니다. 얘네들은 보통 단식 증류기를 쓰는데 단식은 증류기가 한 개만 딸랑 있어요. 스탠드얼론으로. 그래서 열심히 그 증류를 하면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또 넣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에너지도 맞아요. 들고 뭐 그런데 연속은 뭐냐면 여러 개가 쭉 붙어 있어서 처음에 딱 하면 자동으로 뚝뚝 1차, 2차, 3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위스키가 바로 치타. 치타는 사실은 뭐 저렴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안 따도 됩니다. 저렴해서. 뭐 원하지 않으시면 안 따도 돼. 네. 저는 그래요. 제가 셰프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브랜디드가 셰프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맛있게 잘하는 거는 그쪽에서 지키고 있는 마스터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치타는 아주 대표적인 일본의 블렌디드 위스키이고요. 네. 네. 뭐 안 따도 되는데 굳이 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타. 가볍습니다. 원래 치타는 하이볼을 더 맛있게 또 먹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베이스고 또 그리고 저기 끝에 보시면 히비키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하나의 또 요 치타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히비키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혹시 모양 이게 혹시 어떤 모양인 거 아세요? 계절 얘기하죠. 24절기. 이 24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인데 이 위스키가 히비키라는 이름으로 되는데 이게 한자로 하모니의 하모니. 네,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히비키가 일어로 조화라는 뜻이고요. 이 조화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 히비키를 만들 때 야마자키, 하쿠슈, 바로 이 치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블렌드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니 워커라든가 발렌타인 같은 부류의 위스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히비키보다 이 마스터스 셀렉션은 이제 면세점 가서야지 사실 수 있고요. 블렌더 초이스는 일본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일 맛있어요. 네, 제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 브랜드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썬토리 계열의 싱글 몰트 위스키서부터 그레인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 그리고 니칸 위스키의 사실은 싱글 몰트 그 두 가지를 섞은 블렌디드 몰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원형인 다케추루가 배우고 싶고 만들고 싶어 했던 캠벌튼의 바로 스프링뱅크까지 냉랭해.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드디어 다시 다시 마셔봐야죠.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저는 위스키를 이렇게 다양하게 마셔보면서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렇게 막 마시다 보면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건 부드럽고 근데 이게 난 너무 좋았고 약간 이렇게 취향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취향들의 조합이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술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게 너무 또 기억에 남는 하나의 또 추억인 것 같아요. 자, 감칠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제 인생 위스키 시음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최훈 대표님 같이 모시고 이 자리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정말 좋고 오늘 또 이 자리 또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다음엔 또 뭐 어떤 걸 또 한번 다음에 많죠. 우리 감칠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원한다. 원하면 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인생을 이 위스키처럼 함께 마시면서 멋지게 그리고 숙성돼 가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위하여 위하여 살룻. 잠시만, 오늘 내가 특별히 이건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먹어봐야 될 때. 네. 이게 잘 안 가는데 이거. 이거 옛날 바틀인데? 맞아요. 임페리얼이구나. 이거 옛날 바. 임페리얼. 이거 딴다고? 먹어보죠. 야. 진짜. 취했나 우리가? 왜 이게 맛있지? 왜 맛있지? 마지막은 임페리얼이면서 저걸 넣은 것 같아. 저거. 카라멜.